암모니아 관련주에 대해서 먼저 집중 분석을 통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 팀장과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의 의상에도 한껏 가을이 왔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가슴에 꽃을 달고 나오셨네요. 국화꽃입니까? 썩소입니까? 국화꽃은 네, 네. 장례식에 가는 네. 아니, 네. 가을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자, 그럼 죄송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암모니아 관련주의 대장주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꼽아 봤습니다. 앞으로 관련 시장을 주도하게 될까요? 두 분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주도한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먼저 염정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모니아가 차세대 수소 캐리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기 좀 어려워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 수소 관련 기술들이 아직도 뭐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사실 이제 수소 관련된 모든 이제 섹터군들이 다 이제 집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암모니아 관련주들이 예.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소 캐리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소를 운반하는 데는 이제 워낙에 이제 좀 수소를 운반하는데 암모니아를 이용하게 되면 약 1.7배 정도의 효과를 더 볼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운반을 이용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암모니아에 대한 부분 사실 좀 아까 신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뭐 이제 화학 반응 관련해서 사실 저는 상경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사실 예.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지만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의 수소 산업에서 암모니아를 활용한 이 추출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주목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이 암모니아 관련돼서 또 협의체, 그린 암모니아 관련된 협의체가 국내에서도 이미 좀 결성이 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소 전반적인 산업 전체에서 또 다른 또 하나의 또 섹터가 만들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암모니아 관련주들도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오늘 리포트에서 일단 탄소 제로와 관련돼서 이 친환경 핵심 기술주로도 지목이 되면서요. 무려 그 목표가를 23%까지 상향을 시키면서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목표 주가를 32,000원까지 잡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워낙에 지금 올해 신규 수주 물량, 기존의 본업에서도 신규 수주 물량이 약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63%까지 증가할 것이다. 연간 수주가 약 6조 원 넘어설 것이다라고 보면서 뭐 실적이면 실적, 그리고 신사업이면 신사업, 뭐 하나 이제 사실 부족할 게 없다라는 기업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수소 관련된 앞으로 행보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저희 암모니아 산업에 대해서 좀 빠르고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장님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암모니아는 보통 이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암모니아가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겁니까? 잘 다뤄야 돼요. 잘 다뤄야 돼요. 네. 보톡스랑 똑같아요. 보톡스도 조금만 있으면 사람을 네. 다 수만 명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아, 얼굴에 쓸 때도 허가받은 업체만 쓸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모니아도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잘 다뤄야 돼요. 근데 그 독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효용성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은 암모니아로 가는 게 아니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하는 회사인가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그룹에 삼성물산이 있고, 물론 삼성물산은 실제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지주회사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삼성물산은 국내 건설사의 레미안을 만들죠.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어디 가서 장사를 합니까? 해외 가서 장사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유가가 올라야 도움을 많이 받는. 왜냐면 해외에서 플랜트들,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런 석유화학 공장이라던가 정유 공장 이런 거를 수주해서 만들기 때문에 만수르들이 돈이 많아져야 돼요. 네. 만수르들이 돈이 많아지면 맨체스터 시티 막 인수하고 이러잖아요. 예. 만수르들이 돈이 어떻게 많아지겠어요? 유가가 올라야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WTI, 두바이유, 브렌트유 3대 유종이 전부 다 지금 2018년도 고점에 다 다가서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유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제 만수르들이 돈이 생겨가지고 네. 해외 플랜트 발주를 넣기 시작하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르는 거죠. 근데 갑자기 왜 암모니아로 엮였냐?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해외에서 그동안 엄청나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거기 해외 가서 일하시는 그렇죠. 그 삼성 엔지니어링 들어가셔서 입사하셔가지고 거기 가셔서 일하셔서 돈 벌으신 거예요.
오일머니 가지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몇십 년을 그 경력을 쌓아놨던 그 기업들, 거래하는 기업들이 아까 말한 대로 석유화학 플랜트 공장이나 뭐 이런 석유화학 기업이나 뭐 아람코 같은 정유회사, 이런 기업들이에요. 그 회사에서 부산물이나 이런 걸로 나오는 것들이 암모니아고, 그런 거에서 이제 업력이나 이제 끈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엮인 거고, 암모니아가 왜 필요한지는 그래프 하나 보면, 아니, 그 도표 하나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수소에, 지금 나오죠? 수소에 밑에 자막 때문에 잘려서 제가 밑으로, 위로 올려드릴게요. 요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요게. 자, 브라운 색깔 있고, 그레이 색깔 있고, 블루 색깔 있고, 그린 색깔 있죠? 예. 근데 그린 색깔로 갈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어져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수소를 활용해서 뭐 수소 연료전지다 수소 시대로 간다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전혀 없는 그린 수소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실상 블루 수소까지 못 만들어요. 그럼 이제 그린 수소를 어디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동을 시켜야 되죠. 근데 예. 수소는 뭐예요? 기체예요, 고체예요, 액체예요? 수소는 기체입니다. 기체죠. 예. 그럼 기체는 부피가 크죠. 그리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다루기 힘들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액화를 시켜서 탱크에 담아서 이송을 해야 돼요. 근데 액화수소를 하는 쪽은 암모니아의 독성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암모니아를 가져오면 왜 그거를 수소의 운반체라고 부를까요? 암모니아는 기호가 수소 플러스 질소예요. 그래서 암모니아로 이송을 했다가 나중에 질소를 빼내면 수소만 남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암모니아의 독성에도 불구하고 이 효용성을 더 강조하는 것은 암모니아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질소를 빼서 수소만 분리해서 쓰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다? 그린 수소를 대부분 해외에서 지금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암모니아의 중요성이 지금 올라간 거죠. 아, 그래서 자체 생산이 가능한 예, 거군요. 롯데정밀화학은 암모니아를 원래 많이 생산하고 있었던 업체고, 예. 화학 이름 붙은 것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NCC라고 나프타 크래커 센터로 나프타를 끓이는 업체고, 예. 롯데정밀화학은 똑같은 화학업체인데 원래 뭐에 집중하던 회사예요? 비료에 집중하던 회사잖아요. 비료, 암모니아 이런 거 만들던 회사여서 암모니아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이 엮인 거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래된 EPC 업체, 설계, 조달 뭐 다 하는 업체인데 그 업력 때문에 관계가 좋아요. 해외의 그런 회사들, 암모니아 다루는 회사들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가 일어났을 때 참여할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암모니아를 많이 생산하는 업체는 롯데정밀화학이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떤 거대한 수소 프로젝트 안에서 예. 플랜트를 짓는다던가 암모니아를 통해서 수소 전달체를 해서 이동을 시키다던가 그런 운송, 이동, 뭐 그런 그 집합체의 다 할 수 있는. 설계, 예. 뭐 조달 이런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거죠.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거는 예. 유가가 올라서 만수르지 돈이 많이 생겨서 유가 그 정유 플랜트, 화학 플랜트 건설이 많이 발주가 들어와서 올라가는 거고, 암모니아는 약간 슈팅 스타 같은 개념이죠. 아, 지금 예. 막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건 아니고, 예. 그래도 어쨌든 탄력을 주는데 지금 도움이 되고 있죠. 네. 요 정도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비료 회사가 이제 그런 원재료와 관련해서 연관이 있어서 남해화학도 같이 그런 개념으로 오르고 있나 봐요. 비료 회사들이 다 기본적으로 암모니아나 그러니까요. 비료에 들어가는 질산암모늄. 예. 그때 레바논에서 터졌던 거 있죠. 예. 그게 비료예요. 자, 잘못하면 터져버립니다. 냄새는 나지만 차세대 인류를 이끌 수 있을 암모니아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그래서 많이 엮여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필두로 롯데정밀화학, 남해화학, 휴캠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의 이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까지 이 조선주도 사실 그 LNG 추진선만으로는 탄소 배출 저감 기준을 만족하기가 어려워서 이 암모니아를 대체 연료로 쓴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관련 종목을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표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는 게 좋겠습니까? 자, 먼저 염전 팀장님께 가격 전략을 짧게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말씀하신 대로 네. 뭐 사실 지금 뭐 암모니아 관련된 기술력은 이미 가지고 있고요. 해외에서 암모니아 플랜트 관련해서 워낙에 이제 경력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암모니아 관련주로 대장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보기는 한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또 마찬가지로 뭐 그게 뭐 반드시 암모니아 때문에 오늘 좀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의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보다는 일단 실적에 기반한 부분을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암모니아 관련된 이슈보다는요. 예. 그냥 지금
잠시만요. 네, 자 삼성 엔지니어링에 예, 대해서 삼성 이야기를 하고 엔지니어링 있습니다. 네, 주가는 지금 예. 지금 26,000원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3만 원은 무난히 넘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일단 한 21,000원 정도로 조금은 좀 느슨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26,000원 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산업입니다. 원자력 관련주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흐름을 타게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자, 소장님은 다시 흐름을 탈 것이다. 염정팀장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장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원전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원전 vs 태양광 풍력은 이제 없어진 것 같죠? 네, 정권 말기에 들어서고 네. 정권 초기에 워낙에 다툼이 많았잖아요. 예. 감사원장님 현재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신 분 계실 때 그때 뭐 말이 많았는데 그땐 정말 너무 VS로 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자력은 포기할 수 없는 걸 아니 그렇게 욕을 해도 정부 관계자가 다 그 좋은 대학 나고 똑똑하신 분인데 원자력을 지금 다 없앴을 때 태양광 풍력으로 그게 가당키는 한지 안 한지 그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에 그게 헤게모니로 맞부딪혀가지고 완전 벼랑 끝까지 가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권 말기로 들어서니까 더 이상 그거를 지금 주장할 힘도 없고 그렇잖아요.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는 이 시점에 그러니까 원자력은 이제 60년 동안 개발한다 이 얘기 나온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태양광 풍력이 원자력을 전부 다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 자료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주는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소형 원전으로 변신을 해서 가던 그대로 뭐 대형 원전을 뭐 저기 가동 이제 중지하려고 했던 걸 더 연장해서 돌리던 원자력은 포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주는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이제는 네.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원자력 그러니까 이게 막 VS 관계가 아니라 다 같이 테마를 각각의 세력이 형성돼가지고 네. 계속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커요. 지금 오늘도 지금 다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수소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풍력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거기다가 지금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광 하는 업체가 수소라고 있고 풍력 하는 업체가 원자력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 사업이 섞였어요. 겹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두산그룹이 원자력 하고 있는데 풍력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예. 근데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하고 있는데 수소도 하잖아요. 그리고 암모니아 그러니까 이게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 그쵸? 있죠. 네, 다 두산중공, 엮이게 되어 있어요. 한쪽으로 두산퓨얼셋. 쏠리는 사업 구조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각자의 어떤 그 아이템에 맞춰서 순환매로 도는 거지 누구 하나가 무슨 이게 원자력 관련주였다고 이제 죽거나 그러는 거는 이제 색깔이 완전히 옅어졌죠. 정권 말기인 거에다 아까 아이템 구조 바뀐 것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뭐 순환매로 뭐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모든 종목이 교집합이 굉장히 많이 그쵸, 발생을 교집합 하고 많아졌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염정 팀장께서는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원자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뭐 갑작스럽게 뭐 부인할 수 있는 건 아니면 맞습니다만 저는 굳이 만약에 원전주 그리고 친환경주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친환경주 쪽으로 손을 들 거기 때문에 X를 드린 거고요. 원전주 관련해서는 앞으로 뭐 정책적인 부분도 있겠고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 이런 뭐 공약적인 부분에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이제 움직임이 좀 크게 나타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전주가 만약에 주가에 대한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원전주에 투자를 하실 건지 친환경 관련주에 투자를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약간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전 관련주는 움직임이 물론 뭐 크게 한 번씩 나타나긴 하지만 그 움직이는 시점은 일단 좀 일정 부분 뭐 약간 공약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올 때 한 번씩 움직임이 좀 크고요. 뭐 굳이 뭐 비교를 한다면 친환경주, 수소 관련주나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렇게 움직임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 같은 경우는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는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X 드리는 바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네. 맞습니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네. 급등락을 반복하는 만큼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고 친환경 관련주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대신 수소나 2차 전지. 굳이 선택을 한다면 네. 네. 왜냐하면 저는 김민수 대표께서 저한테 원자력 관련주가 친환경이냐고 여쭤보셨었거든요. 그래서 그죠. 제가 네. 그렇다고 했더니 또 많은 분들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혜석 소장께서는 그렇다면 이 원자력 관련주 중에 이 대장은 뭘로 꼽으세요? 어떤 종목에 투자하기에 좋다고 보세요? 뭐 조금 작은 거는 한전산업, 한전산업. 그리고 큰 거는 뭐 두술라가 낫지 않을까요? 네. 네, 종목명을
풀로 정식 그래요? 명칭으로 네, 얘기해 주시죠. 두산중공업이 뭐 두산중공업이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예. 지금 하나토나 모두토도 보시면 정리 해고가 다 끝나고 나니까 급등하잖아요. 두산중공업도 그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해상 풍력에도 손을 대고 그렇다고 이제 원전도 포기 안 하고 소형 원전으로 그 전환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원자력 발전 관련주 중에서 한전산업을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슈입니다. 아주 시청자분들이 뜨겁게 관심을 가지실 종목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찍은 겁니까?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려서 저희 시청자와 또 제 입장에선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염정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찍은 겁니까? 네, 단기 바닥을 찍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단기적으로 좀 과매도 국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제 이제 급하게 나온 이제 카카오에서의 소상공인과 이제 상생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급하게 불을 끄기 위해서 상생안이 나왔지만 사실은 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주가 차원에서 일단 좀 더 이상 이제 하락 추세를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정도에서 일단 제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어제 이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이제 외국인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 외국인도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매수세로 살짝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은 약간 기계적으로 이제 매수 구간이 다시 좀 돌아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12만 원대를 지지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좀 분위기를 볼 수 있고요. 이제 네이버에 비해서 카카오가 조금 더 이제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카카오가 먼저 좀 반등을 좀 시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사실 뭐 카카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카카오 모빌리티 쪽의 이야기도 있고요. 뭐 카카오 페이 쪽에서의 뭐 금소법 관련해서 앞으로의 좀 문제의 부분이 있는데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투자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좀 마음을 좀 돌리는 예.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을 다독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방안으로 상생안이 좀 나아주길 바라고요.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다. 전 여기서 뭐 앞으로 계속해서 뭐 다시 뭐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약간은 기존에 좀 과매도 국면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한 저항선을 한 14만 원 정도까지 놓고 좀 짧게 보신 다음에 일단은 일부는 차익 실현 만약에 좀 저가 매수하셨다면은 예. 일부는 좀 차익 실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심리적인 안정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매도 국면이다. 단기 반등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시고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제 1년에서 2년은 재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기 반등도 안 옵니까? 단기 반등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개월 선에 딱 왔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10개월 선에서 단기 반등이 올 테니 거기서 단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하시라고. 근데 반등이 약하고 깨지면 네, NC소프트 같이 된다고. 사실 그것만 보시면 그러니까 될 아예 것 같아요. 내리막길로 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뭐 규제나 이런 것들 네. 그거 좀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어느 시점에 나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재밌습니다. 카카오 네이버가 그러니까 뭐가 괴롭습니다. 재밌냐면 그러니까 약간 예. 반대로 말한 거예요. 예. 반어법으로.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올 때 카카오 네이버가 저런 소식 나오잖아요. 뉴스 다 묻혀요. 시세가 강했을 때. 지금 시세가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거 핑계로 삼아서 하락의 핑계를 찾은 거잖아요. 하락의 핑계를. 고점에서 떨어지니까 그게 하락이 왜 왔느냐 찾으니까 규제가 있는 거지 규제를 해서 빠진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올라서 빠지니까 규제 소식 하면서 핑계를 댄 거지. 그리고 카카오 그냥 장기적으로 보면 3년을 오르잖아요. 그러면 1년을 쉬어요. 계속 그러죠. 2000년대에서 2003년 오르니까 2004년을 쉬어야죠.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오르니까 2008년에 쉬었죠. 2009년에서 2011년 3년 오르니까 2년 쉬었죠. 그렇죠? 계속 그런 게 반복되죠. 네. 2019년에서 2021년 제일 심하게 올랐어. 3년 동안. 네. 그렇죠? 1년은 쉬어가야 된다. 네이버라고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올라갈 때 3년 이상 올라가면 쉬어야 돼요. 다 그랬어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는 1년에서 2년 쉰다고 보여드리는 거고 근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초장기적인 얘기를 데일리에서 이걸 하면서 다른 아무 얘기를 안 하면 예의가 없는 걸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틀리더라도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짚어드
그러니까 카카오 어디라고 했어요? 지금 딱 여기잖아요. 예. 10개월 선. 여기예요. 10개월 선에 처음 닿기 때문에 반등은 나와요. 네. 근데 여기서 반등이 지금 너무 약하잖아요. 여기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면 이게 만약에 반전을 하려면 떨어진 폭의 절반 이상 나와서 지금 14만 원을 돌파시켜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면 여기서 다시 빠져서 20개월 선까지 일단 가락률이 높아요. 이런 NC소프트의 차트처럼.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긴급 진단으로 다른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 관심 굉장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의견 나눠주고 계시는데 이런 의견들 저희도 도움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빨리빨리 채팅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두 분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지금 반등하고 있지만 단기 반등에 그칠 것이다라는 의견에 일치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신일섭 소장께서는 당분간은 좀 길게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로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요. 자, 오늘도 두 분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염정 FC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